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5%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내일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들이 쭉 있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관망 모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중국의 입국 규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입국 규제를 했었죠. 이게 중국이라면은 지금 중국을 제외한 이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7차 유행 이런 이야기처럼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니 많이 이러면서 점점 이 정상화, 사람들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경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건 괜찮은데, 이 중국 공산당들이 내보내는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또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동시에 저렇게 감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제 겨우 안정권으로 접어드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확산을 하게 되면 또 경기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끈 거는, 입국 규제를 한 거는 어디까지나 그 정보를 갖다가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이 중국 공산당의 탓이 크죠.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입국 규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입국 규제를 하게 된 건데, 이 짜식들은 저거 생각만 하고 살아요. 입국 규제 너가 했지? 우리가 보복 조치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오려 그러면은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이런 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새끼 쪼매난 게 어디 까부네 이거예요. 우리는 대국이고 넌 서국인데 어디 까부네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고, 너가 감히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반대를 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쟤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가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쟤들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자꾸 패권 도전을 하고 미국에 도전을 하고, 또 중국인들이 저거가 이제 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대장질만 하려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의 미움을 사고 있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왜 미워하는지 저 자식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 상황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좀 파악을 좀 해서 상황 파악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내성이 좀 생겼다 보고 크게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해제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해제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나라도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고 중국도 언젠가는 좀 안정이 된다고 보면은 이 상황들은 멀리 오래가지 않아서 정리가 되겠죠. 일단 이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이제 다음날입니다. 중요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 연설 내용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에 분명히 경기에 대한 언급, 금리에 대한 언급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요게 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0.65%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표가 나왔는데 0.65% 아래쪽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늘 하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보고 이야기하자.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어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건데, 이게 0.65%, 6.5%보다 더 낮게 나오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번만 이렇게 잘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높은 물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일 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거죠. 이 소비자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 심리가 꺼질까봐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0.25%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기준금리 차 상당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3.25%이고 저 미국은 4.5%입니다. 1.25%나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한 0.25% 올리면 다시 한 1%대가 되겠죠. 그런데 곧바로 또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를 또 올립니다. 올리면 또 다시 이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또 그리고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발표를 쭉 보고서 과연 그 점도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올릴 거다. 그리고 지난번 점도표에서도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 5%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관망 모드로 들어간 건데, 어쨌든 뭐 거의 끝무렵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계속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미국에서 올렸다 아닙니까? 올렸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정리되는 순간만 남아 있는데, 이럴 때가 우리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보고서 그냥 우리는 계속 우리 갈 길 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형편되는 대로 뭐 걱정하지 말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다가요, 금융투자는 매도하다가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은 어중간하게,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업종, 전기전자, 금융업, 서비스업, 철강, 금속 이쪽으로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9개 종목이 있는데, 플래닛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전부 다 아니고 요 두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 지표의 개수를 봐서는 이 두 종목도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 두 종목이 떴다 정도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일단 남양유업하고 농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규제, 입국 규제 발표가 나왔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12월에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 뭐 6.5%, 또 어떤 데는 6.6%도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그 이하로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주식시장,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한 금요일이 될 겁니다. 금요일날 또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때까지는 좀 관망 모드로 가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멀리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주식을 사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보고서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